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승입니다. 오늘은 화법과 작문의 7점 비법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쌤이 지난번에 한번 수완 5회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화법 작문 문제가 쉽게 나오면 수월하게 풀 수 있지만 간혹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복잡한 경우에 오답률이 두 개 정도, 두세 개 틀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무척 당황하게 되죠. 따라서 그렇게 화작이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전략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7차 모의 문제 1번, 10번 화작 문제 중에서 특히 오답이 많이 나온 4번, 7번 지문. 자, 4번, 7번 지문이요. 4번, 7번 지문. 그리고 8번, 10번 지문. 이 두 지문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화작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쉬운 지문인 부분이니까, 영역이니까 그냥 실력대로 빨리빨리 풀면 된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화작을 접근했다가는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많죠. 화작을 망가뜨리면 문법과 뒤에 독서 문학에서 연쇄작용으로 국어가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작을 잘 잡는 것이야말로 수능 국어를 성공하는 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관문을 그 입구를 잘 통과해야지 끝까지 잘 경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작은 그 난이도에 비해서 수능 국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적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준비를 반드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적으로 화작의 지문이 3개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는 친구 없죠? 3개인데요. 자, 1, 3번은 화법 지문이고요. 그죠? 4, 7번 지문은 화법과 작문이 콜라보레이션 돼 있는 그런 지문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8번, 10번 지문은 작문 영역으로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두 번째 4, 7번 화법과 작문이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지문 부분은 길이가 엄청 길고, 그죠? 보통 한 단, 두 단에 걸쳐서 지문이 세 번째 단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고 문제가 간혹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멘탈이 깨지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전략이 준비돼야 되겠고요. 마지막 8, 90번에서 이 자료 분석, 작문 이 지문에서 8번이나 9번의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는데 이 자료 분석에서 간혹가다 오답이 나오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요. 쌤이 오늘 그래서 여기 실차 모의 문제에서는 4, 7번 지문에 특히 5번 문제 유형하고 8, 90번 지문에 8번 문제 유형 이 두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면서 전략적으로 화작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 전략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문의 특성과 그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 유형들에 대한 문제 유형별 접근 방법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자, 그에 따른 지문 읽기 방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전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 뭔가 잘 푼다고 하는 거는 어렵죠. 시간에 충분히 여유 있게 있다면 상관없지만 항상 쫓기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그 안에서 감당하며 풀기 위한 전략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런 시간을 아끼는 어떤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은 선지부터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선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 제시문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선지를 먼저 본 다음에 선지의 내용과 연관된 그 제시문에 요구하는 부분을 거꾸로 선지에서 제시문으로 올라와서 요구하는 부분을 찾아갑니다. 자, 따라서 지문 전체를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전체를 읽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일부분만 보고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 자, 전체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을 4, 7번 지문의 앞에 1, 3번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4, 7번 문제에 가서 한번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 실전적인 차원의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1번까지 푼 상태에서 4번 질문으로 넘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지문에 도착했을 때 일단 문제와 제시문을 보기 전에 요 앞에 있는 우리가 이걸 지문 안내 발문인데요. 이 지문 안내 발문을 주의해서 꼭 봐야 됩니다. 이거를 주의해서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큰 실수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문의 구성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반드시 지문 안내 발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주목해서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는 인터넷에 실린 기사. 자, 인터넷 기사입니다. 신문 매체 기사가 아니고 인터넷 매체 기사이네요. 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눈 대화. 자, 나는 대화, 즉 화법 지문이 나왔습니다. 화법. 자, 그리고 다는 이걸 바탕으로 건의문을 작성했다. 장문 영역이네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화법과 장문의 콜라보레이션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또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 두 개 지문만 나오는데 앞에 인터넷 신문 기사가 가로 실려 있다는 점이 이 지문 구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좀 물론 이전에 우리가 익히 봤던 지문의 두 가지 화법과 장문이 이 두 지문만의 구성에서 앞에 가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이거 뭐지? 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뭐 어려운 거야. 이 가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라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크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일본 인터넷 기사가 나와 있고 여기 동영상 표시가 나와 있네요. 그죠? 나는 보니까 학생 1, 2, 3 간의 대화가 나와 있고 다는 지금 시장한테 건네는 건의문이네요. 자, 이렇게 지문의 흐름을 대충 체크해 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지 안 나와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아하니 4번에서는 가와 다를 비교해서 적절치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자, 선지를 훑어보니까 가에 나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나에 나온 내용을 비교해서 내용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선지를 역시 먼저 보고 올라가서 가, 나 이 단어들을 확인한 다음에 뒤에 나온 이 분석, 이 뒤에 있는 분석이 과연 적절한지를 OX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뭘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A와 B에 대한 설명. 땡큐는. 이런 문제 나오면요. 제시문에 가서 A, B 부분을 체크하고 5번이라고 별표해 둬야 되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하는데 1, 2번은 A고요. 자, 3, 4번은 B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A와 B를 동시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앞에 가서 A, B가 어디인지 위치를 확인해 봐야 돼. 이럴 때 문제 보면서 여기 A 나왔네요. 여기서 문제 5번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이것도 별표해 놓고 이것도 문제 5번을 중간에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6번 봤죠? 이제 4, 5, 6번. 나와 연관지. 장문 나 건의문이네요. 나가 학생과의 대화죠. 학생들 간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와 건의문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나 내용 확인해보고 다 내용 확인해서 1대1로 붙여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문제 순서로 볼 때 가가 끝난 다음에 나와 다를 연관시켜서 하나씩 지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여기 있는 보기가 기억의 초고, 제시문에 기억이 나오는데 기억의 초고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보기 내용을 제시문의 기억으로 수정을 한 거네요. 자, 이게 초고고 그걸 수정을 한 겁니다. 자, 고쳐쓰기 위해서 학생이 점검 내용이 무엇이냐,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그럼 여기 보기 내용과 기억 문장을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적절하게 언급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요?
어떻게? 자, 먼저 4번을 풀고요. 그죠? 5번을 풀고 A, B를 쪼개서 제시문 다 읽을 필요 없고 자 A와 B를 쪼개서 끊어 읽으면 되겠죠. 우선 가와 나를 읽고 가와 나의 부분을 읽고 4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먼저 4번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항상 선지를 먼저 보라는 점 명심하고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가에서는 무단투기나 방치 같은 말이 쓰이고 나에서는 함부로 버렸대, 내버려 둔 것들을 비교하면 가에는 한자 표현이 빈번하다. 자, 당연히 맞네요. 방치는 한자어, 무단투기 한자어인데 자, 여러분 무단투기를 우리말로 바꾸면 함부로 버린 거고 자, 방치는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고유 바꾸면 내버려 둔이 되겠죠? 나는 대화니까 구어체가 많이 쓰이고 가는 신문의 기사, 인터넷 신문 기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한자 표현이 많이 사용된 건 이거는 뭐 제시문 갈 필요도 없이 오케이 아닙니까? 그죠?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 제시문 가봅시다. 자, 무단투기 한자가 쓰였고 방치 한자가 쓰였네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무단투기 대신에 함부로. 그 다음에 방치 대신에 자, 그거 어때요? 자, 나네요. 그죠? 함부로 버린데 그 다음에 자, 내버려 둔 방치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네. 확인해 보니까 뻔한 내용입니다. 아까 선지 1번에서 이미 끝났어야 될 내용인데 선생님이 지금 확인을 해 주었지만 굳이 제시문을 확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선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의 선지 2번 볼게요. 자,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 이런 문어가 뭡니까? 문어는 어떤 공식적인 글, 좀 엄격한 어떤 문법이라든가 어법을 지켜서 사용한 자, 공식적인 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체이죠. 문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어라고 하는 게 문자로 쓰여진 글이에요. 구어가 아니라 문어는 문자, 글로 쓰여진 걸 문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묶어봐야 되겠네. 가가 주어입니다. 가가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전달 매체의 특성상 나의처럼 의사소통을 할 때 문장이 좀 복잡하네요. 가는 다, 그러면 다가 건의문입니다. 건의문은 당연히 문어 상황, 건의문은 글을 쓰는 거니까 자, 문어가 무슨 뜻이라고 글을 가리킵니다. 자, 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 가는 인터넷 신문 기사. 그 다음에 다는 건의문이 둘 다 문어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맞는 분석이 되겠고요. 뒷부분 볼게요. 전달 매체의 특성상 나에서처럼 의사소통을 할 때, 자, 가가 전달 매체의 특성이 뭡니까? 가는 아까 발문에 나왔죠? 인터넷 기사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특성상 나에서처럼, 그럼 나는 친구 간의 학생 1, 2, 3간의 대화죠. 의사소통을 할 때, 나의 소통할 때 영상 자료를 활용할 때, 대화할 때 영상 자료 활용한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에서 영상 자료가 활용되었는지 학생 간의 대화에서 이 부분 물음표 찍힌 걸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제시문에 가서 나를 확인해 봐오는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제시문 앞에 나가 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나 보니까 학생 1, 2 안에 희망춘 기사 봤어? 희망춘? 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영상 너무 지저분하네요. 스마트폰에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네요. 자, 학생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스마트폰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는 장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4번 선지 2번에 나가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전달 효과를 높인다.
오, 그렇죠. 여러분, 가에도 인터넷 기사에 아까 영상 기사 이렇게 동영상 표시 나와 있어요. 동영상 표시. 플레이, 이런 플레이 표시가 나와 있었죠. 그럼 가도 영상 자료 활용, 인터넷 기사이지만 영상 자료 활용되어 있고, 그 다음 학생 간의 나와의 대화에서도 역시 친구가 영상 자료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3번 볼게요. 자, 나는 가, 다와 달리.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달리가 나올 때는 묶어주는 걸 알고 있죠? 일단 묶어주겠습니다. 나가 주어네. 나는, 즉, 친구 간의 대화는 소통의 참여자들이 대화는 즉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맞는, 분석이네요. 있으므로 나에서는 나는 지금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언어적 표현, 당연히 친구와 대화에는 언어가 기본 베이스를 이루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준언어, 여러분 준언어가 뭡니까? 준언어에는요, 우리가 반언어, 언어에 동반되는 표현, 우리가 그간에 배운 용어는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죠. 이때 반이란 말은 절반이란 뜻이 아니라 동반대, 언어에 동반대, 언어에 수반되는 표현. 그러니까 억양, 그죠? 억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라든가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말 톤을 높이고 억양을 크게 하죠. 그 다음에 높낮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언어, 이런 비언어 말할 때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강조할 때는 어떤 걸 쓰죠? 강조할 때는 그죠? 표정, 제스처, 손짓,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활용되고 있다.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앞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자, 보면, 걱정스러운 눈빛, 이거 뭡니까? 눈빛은 비언어적 표현이네요. 자, 화난 목소리 딱 나왔네요. 이거는 우리가 준언어, 다른 말로 반언어. 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 뒤에 가서 딱 보니까 선지 몇 번인가요? 선지 3번도 오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넘어갈게요. 나에서 우리이랑 무지, 다의 저희, 과, 매우를 비교해 봅니다. 자, 우리 대신에 저희. 자, 이랑은 우리가 접속 조사인데, 자, 이랑 대신에 과가 쓰였고, 무지는 매우란 뜻인데, 매우 구어체. 딱 보니까 나는 구어체가 쓰였고요. 여기 저희 과 매우는 어때요? 딱 보니까 문어체적 표현이 쓰였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건의문은 문어체.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면 여기 학생들이 시장한테 건의문을 쓰는 거니까 어른한테 쓰는 거고 지자체, 단체, 장이니까 당연히 경어체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구어체 표현과 문어체적 표현으로 바뀐다. 자, 이것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잘 보세요. 중간에 이런 문장이 보이네요. 자, 구어와 문어는 맞습니다만은 다가 건의문인데 소통 대상이 여럿이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의 건의문은 예상 독자가 지정이 되어 있죠. 다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소통 대상이 다가 누굽니까? 자, 앞에 가서 키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이라고 써있네요. 소통 대상은 시장님 한 분이네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 딱 보니까 어때요? 선지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소통 대상은 시장님 한 분이니까 여럿이 아니라 대상이 한 명이므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문으로 바뀐 이유가 소통 대상이 여럿이 아니라 소통 대상이 지자체 장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자, 문어체 공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어적인 표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자, 4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4번을 풀었는데 제시문 하나를 다 읽지 않고 풀었다는 점 여러분이 주의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자, 이런 방식 실제로 푸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A와 B에 대한 역견한 것을 그렇습니다. 우선 A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A 가서 읽고 선지 1, 2번과 2번을 지워보겠습니다. 앞에 A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딱 보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간에 지금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야, 어제 희망천 기사 봤니? 희망천이 왜?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면서, 야, 주민들이 그 산책로에 쓰레기 함부로 버린대.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자, 심각성을 느끼죠. 왜? 영상을 봤으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A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나옵니다. 길지도 않은 학생이 한 명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작년에 친구들이랑 함께 큰 봉지를 들고 달리면서 플로깅, 이런 플로깅 들어본 적 있죠? 자, 운동도 하면서 환경 정화 활동하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일이죠. 그걸 했습니다. 우리 했잖아 하고 상대방한테 지금 우리 했잖아 어떨까? 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학생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플로깅은 작년에 우리가 했잖아 하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공통 경험을 환기해 보고 있네요. 했잖아 하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합니까? 어떨까?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공통 경험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뭐만 했잖아? 공통 경험 환기, 확인,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네요. 자, 학생2가 좋지. 플로깅이 희망천 휴식 공간에 내버려둔 쓰레기를 치우면서 플로깅은 어때?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운동 효과도 무지 크니까 해보자는 거지라고 상대방한테 어때요? 너 이런 이유 때문에 보람도 느끼고 운동 효과가 크니까, 이거 원인이죠? 이유나 근거. 자, 이유나 근거를 상대방이 플로깅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쓰레기 버리면서 보람도 느끼고 효과가 무지 크다고 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그것 때문에 해보자는 거지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네요. 이 부분 추측하는데 뭐. 자, 학생 3. 좋긴 한데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치우는 건 부족하지 않을까? 자, 뭔가 그 제안, 자, 우리가 가서 플로깅 하자는 거에 대해서 우리 힘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어떤 이 방법, 앞에 친구 학생2의 제안, 학생2의 제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네. 좀 힘들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좀 주고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밑줄을 얼른 긋고요. 자, 먼저 5번 선지 1, 2번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볼게요. AS 학생2는 학생 1과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 2가 공유한 경험. 자, 이때 공유한 경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서 앞에 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었죠? 학생2가 좋지, 보람도 느끼고, 좋지, 보람도 느끼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도 있으니, 그 전에 좋지라고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좋지라는 얘기는 학생 일이 원래 작년에 우리가 했지 않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좋지라고 한 얘기는 어때요? 2가 학생 일의 작년 경험을 환기한 거죠. 좋지란 얘기는 학생 일이 한 말을 받아들여서 이미 바탕에 깔고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공유한 경험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는 대략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가 보람도 느끼고 운동 효과가 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뭐 이유를 추측한 건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번은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선지 2, 3, 4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2번에 A도 보겠습니다. 학생 3은 한계 상황을 제시한 거 맞죠? 그죠? 어떤 한계 상황입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맞는 지적이네요. 자, 그러면서 학생일의 제안에 거절했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플로깅이 좋긴 한데 그렇게 우리 학생들만 숫자를 가지고 그 넓은 데를 다 플로깅 한다고 치운다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으라고 해서
학생일의 제한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 한계를 제시하면서 염려하고 있죠. 따라서 2번은 틀렸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확실히 아니네요. 자, 이렇게 지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3, 4번은 B니까 B를 살핀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지 5에 또 어때요?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지 5에서 B 학생사 가로 묶어둔 상태에서 A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A의 학생 1은 질문의 형식. A의 학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A가 자, 우리 플로깅을 했잖아. 올해는 희망천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자, AS 학생일이 플로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질문의 형식으로 플로깅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네요. 자, 그런데 뒤에 부분 봅시다. 절충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절충안. 여러분 학생일이 맨 처음에 제안하는 게 플로깅 제안입니까? 희망천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투척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걸 들어서 학생일이 이제 처음 제안한 건데 그걸 처음 제안한 거를 절충안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죠. 따라서 여러분 어때?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학생일이 A의 절충안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안한 거죠. 절충안이 아니라 첫 제안이죠.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남는 게 1번하고 3, 4번 아닙니까? 전 B 가지고 3, 4번을 확인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 문제가 복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자신이 없어서 3, 4번도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앞에 가서 B를 읽어보고 3, 4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 4번 볼게요. B를 보겠습니다. 자, B를 한번 읽어봅시다. 학생일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 플로깅의 목적, 이런 목적이라는 말을 표시해 둬야 되겠네요. 이런 거 중요하죠? 목적은 쓰레기를 다 치우는 것이 아니고 인식을 높이는 거다. 쓰레기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을 높이는 게 거잖아라고 확인하고 있네요. 그죠? 목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이거잖아 하고 플로깅의 목적을, 본래 목적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2가 마치 목적 확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플로깅을 경험해보도록, 자, 지역 주민들도 좋겠네. 여러분, 학생2가 지역 주민 얘기를 꺼낸 건 새로운 제안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A부분 보면 학생들끼리 플로깅 하자는 제안을 앞에서 학생 1이 했는데, 자, 학생2가 이제 B 부분에 와서 어때요? 새로운 제안을 추가했습니다. 플로깅 할 때 지역 주민도 포함시키자.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이 새로운 내용을 튀어나온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학생 3이 어떻게 합니까? 엄지를 척 세우며. 자, 바로 그거야. 누구의 제안을, 학생 3은 누구를? 학생 2의 지역 주민의 참여라는 새로운 제안을, 자, 수용하고 있네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희망천 개최달라 건의본 거 어떨까요? 역시 질문의 방식으로 새로운 제안하고 있네요. 자, 이거를 질문의 방식으로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앞에 학생2가 한 제안, 지역 주민을 포함한 학생과의 플로깅이라는 이 실행 방법, 이 대안을 구체적 실행 방법을 구체적 실행을 위해서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건의문을 쓰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놓고요. 실전선 좀 빨리 읽어야 되겠죠? 자, 읽어놓고, 자, 이제 B를 갚아 볼게요. 자, 뒷페이지 4번의 선지를 더 보겠습니다. 3번. B에서 학생 1은 대상을 바라본 다양한 관점. 그럼 B에서 학생이 아까 어떻게 했죠? 자, 인식을 높이는 거다. 자,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을, B에서 목적을 다 확인했죠?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인식을 높이는 것이었다고 목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자,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고쳐야 되겠네요. 벌써 틀렸네요.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좀 애매하죠? 자,
입장에 대한 근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목적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 이건 뒤는 대체랑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가볼게요. 자,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주장. 학생 2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내가 확인해 볼게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 학생 2는 지역 주민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추가했죠.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자라고 플로깅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학생 1의 주장에 사실의 어긋남을 지적하며 사실 어긋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학생 1의 주장이 맞지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주민들도 참여시키다라고 이렇게 사실의 어긋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맞지라고 공감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새롭게 덧붙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 참여를 덧붙여 제안하고 있습니다. 역시 4번도 사실의 어긋남은 잘못된 분석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지워보니까 정답은 1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5번은 어차피 이 문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우리가 줄이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자 1번 답이라는 걸 처음에 갔던 것이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을 풀었고요.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4, 5번 두 개가 가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4번도 조금만 읽고 풀리고 5번도 물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재심은 나의 학생들의 대화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읽을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전체 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이 읽은 부분 지금 여기 B 부분하고 A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거만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방법을 인식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는 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나와 관련지와 다를 이해한 것. 나의 대화와 다의 건의물을 연결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나에서 희망천의 문제 상황이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당연히 맞죠. 친구끼리 대화하면서, 그 문제가 심각해. 맞아. 어떻게 하지? 이걸 좀 해결하자. 이런 식의 공감대가 친구, 학생 1, 2, 3 간에 형성되어 맞습니다. 여기서, 자, 다에서는 그것을 희망천 휴식 공간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심각성을 제시한. 자, 이게 원인과 심각성에 다해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럼 1번은 맞는 거죠. 자, 그럼 앞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자, 다에 가서 자, 읽어봐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희는 희망고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희망천 휴식공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와 쾌적했던 공간이 기능을 잃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원인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능을 잃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의 심각성이 되겠네요. 딱 보기에도 건의문의 내용으로 보통 이런 내용이 만약에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건의문의 앞에 내용에서 문제 현상, 그 원인과 심각성은 당연히 여기 확인한 것처럼 나왔네요. 그러면 쉽게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6번에 어떻습니까? 1번 문제 6번에 1번은 OK가 되겠네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나에서 플로깅의 유래와 방법이 언급된 것을 반영하여 자, 나가 학생들의 대화에 플로깅의 유래와 방법이 언급되었습니까? 자,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한 번 더 앞에 가서 우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가서 아까 읽었던 부분까지는요, 안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읽었던 앞에 부분과 A, B 부분 읽었을 때는 유래와 방법은 안 나옵니다. 그냥 플로깅이라는 게, 아까 학생, 여기 나오네요. 플로깅이 나오는데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봉지를 들고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플로깅. 자, 이런 플로깅의 개념만 간단히 나와 있지, 유래에 대해서 나오진 않았네요. 어떻게 유래했는지. 따라서,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문제 6번에 여기 딱 보기에도 플로깅의 방법에 대해서 쓰레기 봉지를 두고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 방법은 일부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케이지만 유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X네요. 그죠? 따라서 너무나 분명하게도 2번이 범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래가 너무 쉽게 확인되기 범인이 여기서 딱 나 여기 있어라고 손을 흔들고 있네요. 너무나 쉽게 2번이 so easy 답이 나왔기 때문에 뒤는 볼 것도 없이 여기서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선생님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중간에 끝내면 돼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가 남았네요. 7번 문제 볼게요. 자,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보기가 초고이고 앞에 제시문에 건의문에 있는 기억 문장의 수정한 문장 아닙니까? 자,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보기 문장과 어디 문장? 앞에 기억 문장. 보기와 기억 문장을 비교, 보기 이 문장과 앞에 있는 기억 문장을 한 문장씩 비교하면 돼요. 먼저 보기 읽어볼게요. 물론 시장님께서 희망적 정비사업을 오랫동안 공 들여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접속 끊겼네요. 자,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은 참 아쉽습니다. 비판 내용이 한. 자, 시장님의 공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비판, 문제점, 공과 문제점을 공적을 인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앞에 가서 또 기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에 가서 자, 기억 문장 뭡니까?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희망정점. 여기까지 똑같은 내용이네요. 거의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이 바뀌었네요. 그 공들이는 사업이 도리어 주민들에 의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주민들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문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7번의 선지를 가봐야 되겠어요. 자, 1번 봅시다. 1번. 문제인식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해결 능력을 강조한다? 자, 보기와 제시문에 바뀐 내용이 문제 해결 능력, 자, 고쳐진 문장이 해결 능력을 강조한 겁니까? 예측의 해결 능력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은 아니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 2번. 건의 대상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건의 대상 즉 누구죠? 시장이죠. 시장이 문제의 당사자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시급성을 강조했습니까? 자, 시급성을 강조한 게 아니고 앞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자, 뭐였습니까? 앞에 가서는 주민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 빛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죠. 시급성 아니네요. 자, 건의 대상이 펼친 정책의 공과를 밝히는 것. 자, 앞에 내용이 이 보기 내용과 연관성이 있고, 자, 문장의 뒷부분 내용이 제시문의 기억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걸 염두에 둔다면 3번의 앞부분 보세요. 정책의 공과를 밝혔다. 맞네요. 자, 공과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은 것은 문제점, 공과, 이 공과 아닙니까? 적절하게 일치하는 딱 느낌상으로. 자, 그것보다는 문제 상황에 처한 역설적 상황. 자, 공과를 밝히기보다는 시장님이 시민들을 위해서 한 정책이 오히려 시민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역설적이죠.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따라서 이게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4번은 거의 볼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7번도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선생님 지금 앞에 제시문도 7번이 3번이 답이라는 걸 중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4, 5번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요. 앞에가 제시문 선생님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 다를 다 읽지 않고 니은까지만 읽고 여긴 영이 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까? 풀어도 됩니다.
겁먹지 마세요. 문제의 결을 따라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처럼 풀기를 권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이제 8번, 9번, 10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박스 보겠습니다. 8, 9, 10번 문제 지문이네요. 자, 여러분 발문이 여기 좀 이렇게 짧게 나와 있고 밑에 이제 요청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의해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밑에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보는 게 순서이겠네요. 자, 우리 학교 교지에 실을 글을 작성해 주세요. 자, 교지에 실을 글을 쓰는 게 이 장문의 목적이네요. 그 다음에 주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용형 로봇의 특성, 그리고 전망, 과제. 특성과 전망과 과제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독자는 학교 학생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장문의 맥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장문의 맥락, 장문의 어떤 특정한 장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장문의 내용을 정해주는 것인 거죠. 자, 거기에 지금 매체, 어디에 실을 것이냐, 매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실을 매체 지정. 그 다음에 주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매체, 그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독자.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래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이걸 확인해 두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저 밑에 보니까 수집한 자료가 나오죠. 자료를 가지고, 자, 뭐, 개요를 짠다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밑에 가볼게요. 자, 그 다음 초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가서 문제 유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볼게요. 자, 먼저 8번 문제 보니까 8번 문제는,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자료를 갖다가 선별된 자료를 반영해서 초고를 작성했대요. 적절치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료의 분석 문제네요. 앞에 나왔던 자료 1, 2, 3, 4, 5 그것을 이 선별 기준을 통과했을 때 선제나시 1대1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느낌을 주네요. 선지 보니까.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 보니까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전개 방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개 방식.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요. 선지를 딱 보니까 1문단에 2개, 2문단에 2개, 1문단 있고 2개 지우고 2문단 있고 2개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죠. 앞에 1, 2, 3번 안에 답이 있으면 땡큐일 것이고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보기는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친구가 조언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반영해서, 이거 반영해서 마지막 문단을 추가해라. 이건 되게 쉬운 문제네. 자, 이거 먼저 풀 수 있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8, 9, 10번 3개 중에서 8번이 복잡하기 때문에 8번은 멘탈이 털리는 문제고요. 9번과 10번을 먼저 푸는 게 문제의 순서가 되겠네요. 자, 로봇의 효용성을 요약해라. 첫 번째 마지막 문단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기대를 비유해라. 자, 두 번째 조건이네요. 자, 여러분 딱 보기에도요. 10번을 맨 먼저 푸는 게. 자, 8, 9, 10번 박스에서는 10번을 맨 먼저 풀고 그 다음 9번을 풀고 8번 이렇게 순서를 저 같으면 풀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10번과 9번은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효용성을 요약해라, 기대를 비유해라. 딱 정답은 딱 3번밖에 없어요. 자, 날개 비유 나와 있고요. 신체 능력의 증대, 효용성을 요약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먼저 볼게요. 9번도. 자, 초고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조직 방법 적절치 않은 것. 선생님이 지금 시간상 내용을 살펴보고 왔기 때문에 여기 9번에 답은 지금 적절치 않은 것. 1문단에서 9번 넘어갈게요. 3번이구나. 자, 2문단에서 착용형 로봇의 활용 분야는 국내의 상황을 비교하였다. 자, 2문단 앞에 한번 읽어볼게요. 2문단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F. 초고의 2문단. 초고의 2문단 뒷페이지 나와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착용형 로봇은 본래 무거운 군사 장비를 혼자서 운반하기 가능하게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자, 군사 장비에 출발했지만 지금은 지체장애자 재활치료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돕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기대에 부응해서 의료나 제조업 분야까지 활용. 자, 이렇게 군사 부분에서 의료와 제조업 분야까지 활용 분야가 확대되었다는 얘기하고 있네요. 국내 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 시장은 성장을 해서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문단 내용이네요. 이 문단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자, 9번 선지 가볼게요. 선지 딱 보니까 3번에 활용 분야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외를 비교했다. 자, 일반적인 활용 분야가 나와있죠. 군사 부분에서 의료나 산업, 근로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지 국내외를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3번에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 여러분들 4번은 볼 것도 없이 여기서 스톱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9번, 10번도 3번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9번과 10번, 10번과 9번에서 시간을 좀 아낀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선지를 먼저 보는 게 관건입니다. 항상 자료를 여러분 먼저 보지 말고요. 자료 먼저 보지 말고 항상 이것도 선지부터 먼저, 이런 원칙을 머리에 꼭 심어 놓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먼저 보게 되면 선지를 나중에 와서 보게 될 때 또 한 번 자료를 올라가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시간 죽입니다. 자, 선지부터 볼게요. 자료 1. 자료를 보면 확인해 볼까요? 앞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세계 착용형 로봇 시장의 규모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 국가정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근에 나왔고, 시장의 규모 전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처가 정부 부처, 오케이, 맞죠? 연도도 2020년이니까 최근에서 전망을 반영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에서 출처가 분명하고 최근 정보이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OK가 1번은 너무 쉽게 OK가 나오네요. 그죠? 자, 선지 2번, 그러니까 자료 2는 내용의 착용형 로봇의 특성을 설명하는 적합하다고 봤다. 그렇다. 그럼 앞에 가서 자료 2가 내용이 먼저 확인해 볼게요. 또 보겠습니다. 착용형 로봇의 정의와 구성 요소네요. 정의와 구성 요소. 과학기술 백과사전입니다. 로봇의 정의, 구성 요소, 로봇의 정의는 뭘까요? 여기 나와있다 보니까, 여기 딱 보기에도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초고에서, 자, 인간과 분리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로봇과 달리, 신체에 장착되어서, 정의네요.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구성 요소, 보니까, 감지기, 제어기, 동력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 당시 나오네요. 자, 그 뒤에 선지, 8번의 선지 2번을 봐야 되겠습니다. 착용형 로봇의 특성을 설명하는 자료 2는 뭐였습니까? 아까 자료 2의 내용이 착용형 로봇의 정의 및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가 나와 있었죠. 이걸 바탕으로 로봇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 그게 이제 판단이 돼야 되겠죠. 자, 적합하냐? 그렇게 볼 때 주제에 부합하느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정의 및 구성 요소. 여러분들, 정의 내용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정의 내용 속에는 그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안경은 사람이 그 시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죠, 노화되어서 잘 사물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장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의 문장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반드시 정의 문장 속에는 특성이 들어있기 마련이죠. 자, 따라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냐? 당연히 주제에 부합하죠. 특성에. 그렇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번 여러분 OK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3번을 가볼게요. 여러분, 3번.
자료 3은 내용이 착용으로 장점을 서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자료 3 내용이 뭔지 알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착용형 로봇의 가치, 가치는 장점이 되겠고요. 한계는 단점이 되겠죠. 자, 이걸 개인 블로그에서 가치와 한계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2019년 내용이네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겠네요. 자, 뒤에 가볼게요. 자료 3번, 가치와 한계. 착용 로봇의 가치와 한계.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가치는 장점이 들어있는 거고 한계는 단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3번 뒷부분 서술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장점을 서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장점이 가치가 들어있는데 적합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장점과 한계 두 가지가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내가 쓸 내용은 장점만 써요. 그럼 적합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수집한 자료가 장점과 한계를 둘 다 언급하고 있는데 가치와 한계처럼 내가 쓰려고 하는 건 장점만 쓰려고요. 그러면 장점만 취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가치와 한계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들어있는 자료 3번의 자료이지만 내가 목적이 장점만 쓰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네요. 적합함으로 나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써야 됩니다. 3번이 범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는 자료에서 장점만 취하거나 혹은 단점만 취해도 그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중에 한 가지만 취해도 그것은 적절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도 볼게요. 4번 나왔지만 4번 지금 오답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료 4는 내용이 착용형 로봇의 기술적 과제를 서술하는 데 적합하다. 그렇다. 자, 4번 내용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앞에 가보겠습니다. 자, 차세대 착용형 로봇의 핵심 기술. 딱 보니까 이런 주의하세요. 여기 차세대라고 하는, 자, 핵심 기술인데, 차세대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 그러니까 이거는 차세대가 무슨 뜻입니까? 미래의 기술이죠. 현재에 구현되고 있는 기술을 뛰어넘는 앞으로 미래의 장착이 앞으로 필요한 그런 핵심 기술이 자료사에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이걸 놓쳤어요. 이 말을 놓쳐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의 특성 같은 거 체크할 때 특히 제목을 주의해서 볼 때 이런 내용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이네요. 자, 뒷페이지 가서 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지 4번. 자, 자료 4번이 아까 보니까 차세대, 잘못 나왔네요. 4번이 차세대 로봇의, 착용 로봇의 핵심 기술이 아까 제목이었죠. 자, 차세대 할 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볼 때, 로봇의 기술적 과제, 이런 과제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기술. 자, 미래 기술이죠? 기술적 과제니까 미래 기술이니까 내용이 딱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5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선생님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5번 가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볼게요. 5번. 자, 5번. 재활치료 효과. 재활치료 겁니다. 재활치료 효과. 국립연구소 나왔는데 2008년도. 연도가 조금 후지네, 그 연도가. 그치, 딱 보게. 이런 주의해야 돼. 제일 최근 거,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거. 그죠? 재활치료 효과입니다. 선지 5번 가볼게요.
자료 5가 재활치료 효과였죠. 아까 재활치료 효과. 자, 이것이 전문 기관은 맞습니다. 연구견이니까 출처는 분명하죠. 근데 연도가 2006년도 너무 오래됐네요. 최근 걸 반영하지 못해서 아니다. 너무 쉽게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확인됐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답이 많이 나온 앞에 47번 박스 콜라보레이션 지문에서 5번 문제와 지금 여기 자료 분석 문제 장문에서 8번 문제가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주의할 점을 잘 기억했죠? 자, 자료를 선지부터 먼저 보고 올라가서 1대1로 붙일 때 자료의 제목을 주의해서 보라. 차세대 이런 말로 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둘 다 갖고 있는 자료에서 글을 쓸 때 장점만 취하거나 단점 한 가지만을 취해도 문제가 안 된다.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에 5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A, B를 고를 때, 그죠? 학생 A, B에서 내용을 연결시킬 때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작 실전 비법 두 번째 시간, 오늘 설명한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수능 보는 날, 자, 화작을 다 만점 맞고 그 수능국의 관문을 잘 멋있게 통과해서 문법과 이어지는 독서 문항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